감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은 감정의 발원지를 명리학에서 발견하고 황제내경과 유식학으로 감정 작동 원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합니다. 얼큰한 속풀이 명리 해시태그 정축일주 편. 이번엔 정축일주의 내면을 추격해보겠습니다. 한겨울의 동토 위에 촛불처럼 따뜻하게 빛나는 불. 한밤중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때를 밝히는 불꽃이 바로 정축일주예요. 정축일주는 차갑고 얼어붙은 겨울 땅 위에 정화촛불이 켜진 모습이에요. 작고 약해 보이지만 어둠 속에서 가장 필요한 빛과 따스함을 주죠. 그래서 이들은 종교 철학과 인연이 깊고 머리가 비상에 수제가 많으며 눈빛이 반짝여서 보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한마디로 제단 위에 촛불 같은 사람이에요. 백호살의 두 얼굴. 정축일주는 백호살을 지녔습니다. 겉으론 온화하고 착해 보이지만 만만하게 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특히 묘지의 백호살이라 한번 화가 나면 이판사판 모드로 돌변해요. 자존심은 하늘보다 높고 인생의 굴곡도 큰 편입니다. 재물과 삶의 측면을 보면 정축일주는 재고를 두고 식복제복을 갖춘 일주예요. 그래서 부자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강하고 부모 유산이나 사업 수완으로 크게 성공하기도 하죠. 하지만 재성이 공망을 맞으면 한순간에 재산을 몽땅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 땐 이판사판 악착같이 벌고 시장처럼 시끌벅적한 상황에 자주 휘말리기도 합니다. 가족과 관계는 어떨까요? 정축일주는 가족 인연이 깊지만 그만큼 사연도 많아요. 특히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들면 내가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내가 잘 사는 건 가족의 희생 덕분이라는 인연법이 숨어 있거든요. 또한 부친보다는 모친의 생활력이 강하고 아버지는 다소 허약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아내가 몸이 약하거나 병원 교육 종교 분야의 종사에 업상대체가 일어나면 부부가 오히려 건강하게 해로할 수 있어요. 배우자와 자녀 관계도 알아볼게요. 정축일주는 배우자공에 식신을 둡니다. 여자의 경우 자녀를 끔찍이 아끼지만 아이를 얻기가 쉽지 않아 더 애틋한 경우가 있어요. 또 정축일주 여성은 똑똑하고 고집이 세며 남편을 구속하거나 참견하는 기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카리스마 아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성향과 성격을 약축하면 정축일주는 미식가가 많고 비상한 두뇌로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합니다. 성격은 원만하다가도 묘궁의 식신 때문에 까다롭고 집착적인 모습도 나타납니다. 한번 빠지면 깊이 파고들어 중독되기 쉽고 좋아하는 일은 끝까지 파헤치는 타입이에요. 정축일주의 심리기전을 어떻게 찾냐고요? 명리학 측면에서 분석해볼게요. 1. 음양오행으로 설명하면 일간은 정화로 음화입니다. 작은 불, 촛불, 등불, 재단의 불, 달빛으로 말해요. 일지축토는 음토로서 겨울에 얼어붙은 땅, 습하고 차가운 기운. 지장간에는 기토, 개수, 신금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기토라는 에너지는 정화를 묻어버리는 습한 흙이고 개수라는 에너지는 불을 꺼뜨리는 찬물. 신금의 에너지는 불의 빛을 반짝이게 하는 금속. 구조적으로 약한 불이 습토와 수금의 에너지 속에 갇힌 형상입니다. 즉 스스로 빛을 내지만 환경이 차갑고 억압적이라 극과 극의 긴장감을 품고 있죠. 인간관계의 성향을 나타내는 십성에너지로는 축토 편재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편재는 재물, 현실적 성취, 공감지각 능력과 관련 있죠. 정축일주는 재복이 많고 부동산, 현금, 자산의 강한 구조입니다. 일지 축토 속의 지장간 기토는 편재 뿌리예요. 즉 재물적 기반이 탄탄하죠.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 시 돈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개수 정관이라는 에너지는 규율, 사회적 질서, 제도와 인연 깊어요. 정축일주가 종교, 철학, 학문에 관심을 둔다면 그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신금 식신 에너지 덕분일 거예요. 식신은 재능, 표현, 식복과 주로 연결되면 전문성이 있는 기운이에요. 정축일주가 지적 능력, 말글, 예술적 감각에 강한 이유는요. 재성이라는 재물, 식신이라는 재능, 관성이라는 규율을 모두 품은 구조라 지적 재능, 사회적 성취 부유한 삶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재물이 공망에 걸려 재산 손실도 크게 겪을 수 있어요. 12운성이란 에너지 힘의 강약을 의미해요. 정화 기준으로 축토는 묘지. 묘지 기운이 땅에 묻혀 쉬는 자리. 내면이 깊고 겉보다 속에 힘을 쌓이죠. 한번 감정이나 집착이 생기면 벗어나기 어렵고 인생의 굴곡, 성공 마이너스 추락이 크기 쉬워요. 장점은 끈기와 집중력, 그리고 깊은 지혜입니다. 단점으로는 고집과 우울, 중독성을 손꼽을 수 있어요. 정축일주는 외유내강,
겉은 온화하지만 속에 폭발적인 힘을 감춘 모습입니다. 12신살 측면에서는 정축일주는 대표적으로 백호살이 작용해요. 백호살이란 강렬한 카리스마, 결단력, 때로는 파괴력이 발산되기도 해요. 평소에는 순하지만 화가 나면 이판사판, 큰 성공 큰 실패, 극단적 삶의 패턴이 나타나기도 해요. 요군과 겹치면서 사람들이 만만하게 봤다가 크게 당하는 구조죠. 저런 에너지들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정축일주의 감정 에너지 구조와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축일주의 감정 에너지 구조. 황제내경 관점에서 기혈장부 이론을 알아볼게요. 정화는 심포로 심장계통의 불빛 따뜻함, 의식, 자존심을 주관해요. 축토는 비위계통의 축축한 흙으로 저장, 응집, 걱정을 하게 만들죠. 지장간에 있는 계수는 신장 방광 계통의 차가운 물 두려움, 무의식. 신금은 폐 대장계통의 금 결단, 통찰을 주관합니다. 정축일주는 본질적으로 심화가 축토에 갇혀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감정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발산되지 못하고 속으로 뭉치거나 울분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황제내경식으로 보면 심화와 신수의 불균형이 가장 큰 감정 에너지 문제예요. 아래야식은 좋고 나쁜 모든 경험을 종자처럼 저장하는 곳입니다. 정축일주는 묘지기운 때문에 과거 경험이 쉽게 무의식 속에 쌓여 집착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기억도 강하게 각인되지만 상처나 모욕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경향이 큽니다. 백호살의 이판사판 성향은 아래야식 속에 눌린 울분이 폭발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축일주는 감정 에너지를 해소하지 못하고 무의식에 묻어두는 구조, 이것이 건강관계 재물 굴곡으로 나타납니다. 정축일주의 감정 에너지는 대체로 이렇게 흐릅니다. 외부에서 부정적 자극이 오면 비난과 좌절로, 심화의 자존심 상함, 축토 안에서 어감이 누적 속으로 사김, 개수가 불을 끄면서 두려움 불안 우울로 변환, 일정 한계 초과 시 백호살 폭발 이판사판, 극단적 감정 표출. 평소에는 온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적 불길이 토수에 막혀 폭발형 감정으로 흐릅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있을까요? 일명 개운법이라고 하죠. 정축일주의 감정 에너지를 순환시키려면 불을 자연스럽게 발산하고 토기운을 정화하며 수기운을 다스리는 법이 중요합니다. 황제내경식 개운법. 심화신수 균형 명상호흡기공으로 심장에 열을 내리고 신장의 수기를 북돋음. 비위 토기 정화 과식과음을 피하고 따뜻한 음식으로 습한 토를 건조하게 다스림. 운동 유산소 땀 배출 축토에 응집된 습기를 풀어주기. 아래야식식 개운법. 감정 기록하기 억눌린 감정을 읽기글 예술로 표현해 아래야식에 다시 심는 것을 방지. 자비 수행 타인에게 베풀고 봉사하면 무의식 속의 울분 종자를 덮어 새로운 긍정 종자로 교체. 명상법으로 떠오르는 감정을 나로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는 습관. 실생활 적용법은 색채요법으로 붉은색을 보완해 주황, 노랑 톤의 색상을 생활에 활용. 자연개운 겨울의 동토에 불이 묻혀있는 상이라 햇볕을 자주 쬐고 흑자연과 접촉하는 활동원에 산책이 좋아요. 가족 배우자 문제에서 집착과 통제 대신 거리 두기가 기론이랍니다. 여러분의 별난 친구로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 다음 편에는 무인의 마음 작동 원리를 해석해보겠습니다. 얼큰한 속풀이 명리로 다시 만나요.